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하섭입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CLE 카브리올레 뚜껑을 열어젖히고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현실적인 드림카로 손꼽히는 이 CLE 카브리올레를 타고 부산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CLE 카브리올레는 올해 6월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이자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CLE 200이에요. 쿠페 모델이랑 마찬가지로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돼서 최고 출력은 204마력 정도를 발휘해 줍니다.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쿠페라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 차는 카브리올레죠.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어제 CLE 쿠페를 타고 오늘 카브리올레 둘 다 200 모델이었어 타고 있는데, 가장 느껴지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외부의 소음이 카브리올레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게 있겠네요. 아무래도 천장이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을 끌어올리는 소리, 그리고 터보차저의 터빈이 돌아가면서 나는 휙 소리, 이런 소리가 쿠페에서는 안 들렸었는데 카브리올레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즐겁습니다. 아무래도 카브리올레다 보니까 좀 멋으로 타는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조금 더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CL2지만 사실 이 차는 C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C클래스랑 동일하고 차체 크기도 E클래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편해요. 부산 운전 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차체 크기가 아담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차체 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밌게 타는 차는 재밌게 타고, 편하게 타는 차는 편하게 타고, 좀 이렇게 정체성이 명확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CL2라는 자동차는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CLE 쿠페랑 CLE 카브리올레를 국내 도입할 때 옵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 7,800만원, 7,900만원 정도 하죠. 8,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머리를 싸매고 옵션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외된 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8,000만원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게 이 차를 타고 있을 때도 여실히 보입니다. 이 E클래스나 뭐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빠진 사양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계기판 크기 자체는 동일하지만 3D 기능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이 헤드램프 옵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가 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좀 없어도 괜찮아 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서 좀 가성비를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또 나름 가성비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CL이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그 틈새를 잘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도 뭐 수익이랑 판매량 이런 걸 둘 다 잡을 수 있는 차종이 바로 CLE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도 CLE가 이 정도로 판매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 1000대 가까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쿠페랑 카브리올레, 아무래도 많이 팔리기 어려운 그런 조합인데도 1000대 가까이 팔렸다는 건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이 차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4시리즈밖에 없어요. A5가 있었는데 A5는 지금 카브리올레를 팔고 있지 않고, 4시리즈는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논란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CLE 카브리올레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만족스러웠던 게 이 쿠페 대비 카브리올레의 가격이에요. 쿠페 모델이랑 차이가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4시리즈 컨버터블이랑 쿠페의 가격 차이를 생각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카브리올레 모델에 어느 정도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광안대교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오픈 에어링을 느껴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LE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km까지 달리는 상황에서도 단 20초 만에 지붕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요. 와, 나 카브리올레 너무 오랜만에 타. 지금 시속 60km인데도 이렇게 지붕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는 겁니다.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지금 뚜껑이 완전히 열렸고, 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게 된다면
윈드 디플렉터가 전개되거든요. 앞쪽에 윈드 디플렉터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또 뒷의자 헤드레스트 뒤쪽에 윈드 디플렉터가 전개가 돼서 머리가 바람에 덜 날리게 해줍니다. 지금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 거고, 아마 뭐 여성분이라든지 저보다 앉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머리가 뭐 전혀 휘날리지 않는 그 정도로 편안한 오픈 에어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SLC, SLK, E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 다양한 카브리올레를 만들어 온 메르세데스 벤츠인 만큼 어떤 옵션을 넣어야 할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런 윈드 디플렉터 앞쪽, 뒤쪽 이렇게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것도 그렇죠. 모 차종 같은 경우에는 멈춰가지고 이 뒤쪽에 윈드 디플렉터를 손으로 막 수동으로 설치하고 트렁크에서 꺼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전동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각도를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센터 콘솔 쪽에 버튼을 하나 누르게 되면은 거의 10도에서 40도 가까이 디스플레이의 각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카브리올레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열었을 때 햇빛을 그대로 받잖아요. 햇빛을 그대로 받게 되면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햇빛이 반사가 되게 돼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차인 만큼 이 지붕이 없어서 차체 강성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전복이 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쿠페 모델 대비 이 A필러의 강도도 한층 더 강화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브리올레 차 하면은 1년에 뚜껑을 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열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열고, 가을에 잠깐 열고, 겨울엔 추워서 못 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CLE 같은 경우에는 이 목 뒤쪽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스카프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겨울철에도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드라이어처럼 뜨거운 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 뒷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여름철 뚜껑을 열었을 때 굉장히 덥잖아요. 특히 이 햇빛을 받았을 때 검은색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너무 더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두운 색상의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적외선 반사 코팅이 적용된 차와 적용되지 않은 차의 이 시트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10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여러 컨버터블을 만들어 왔던 메르세데스 벤츠인 만큼 어떤 사양을 탑재해야 되는지 이해도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낭만입니다. 낭만. 이 뭐 출력 1000마력짜리 전기차를 가져와도 이 204마력짜리 CLE 카브리올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미만큼은. 계속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나마 아쉬운 점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탑 모델인 만큼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세차할 때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담배째도 조심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실내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터널 구간 같은 데서는 거의 뭐 지붕을 열고 달리는 수준으로 이 바깥쪽에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좀 기왕 이렇게 멋있고 날렵하게 생길 거라면은 승차감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좀 운전에 재미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승차감이 편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CLE 200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탑재됐지만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450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이내믹 바디 컨트롤이 탑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느껴지는 단점, 이것도 저 개인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다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터치 버튼들이 자꾸 눌립니다. 지금 계기판 메뉴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손바닥에 쓸려 가지고 메뉴가 자꾸 눌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E클래스를 타면서 가운데 9단 자동 변속기가 너무 커가지고 페달이 왼쪽으로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E클래스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중앙, 이 벤츠 엠블럼 삼각별 중앙이랑 브레이크랑 일직선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CLE는 보니까 이 삼각별의 중앙보다 이만큼 더 왼쪽으로 브레이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이 왼쪽으로 많이 가야 해서 이 오른쪽 골반, 고관절 쪽의 불편함이 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응이 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차를 오늘 처음 접해보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픈 에어링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컨버터블 특유 사양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쿠페랑 마찬가지로 주행 보조 사양도 풍족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앞차랑 거리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당연히 되고요, 차선 유지 당연히 됩니다. 앞차랑 간격도 4단계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때는 방향 지시 등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차로 변경해주는, 이 지난번에 E클래스 타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기능도 적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하자면은 있을 거는 다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빠져서 아쉬운 사양은 많이 없어요.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고 조수석까지 다 잘 되고 열선도 당연히 되고요.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컨버터블 하면 원하는 게 뭔지 잘 이해하고 상품을 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2열이 얼마나 넓은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2열로 자리를 옮겨 봤습니다. 운전석, 제가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설정하고 왔는데 보세요, 진짜로 은근히 널찍합니다. 제가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인데도 지금 무릎 앞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무릎 공간이 마련됐죠. 거기다가 2열에 송풍구까지 마련이 돼 있고 옆에 스피커까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도 있어가지고 이 CLE 카브리올레 2열은 확실히 사람 앉으라고 만든 공간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2열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등받이만 귀엽게 폴딩이 되거든요. 등받이 폴딩해서 좀 긴 짐들 무리 없이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CLE 200 카브리올레를 타고 부산 시내 바닷가를 재밌게 달리면서 이 차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까부터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성 넘치는 외모에 즐거운 주행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 CLE 200 카브리올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차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